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주말이었습니다.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에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화재로 사라졌습니다. 주택가 건물 등 460여 곳이 불에 탔고 동해의 어달산 봉수대와 같은 문화재마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단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소강리 일대와 국보급 보물이 있는 불용사까지 확산되는 건 막은 상태고요. 밤사이에 바람이 약해진 덕분에 향후 확산에 따른 우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소방당국 그리고 산림당국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선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봅시다. 3월 7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요.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 듣고 왔습니다. 김남진님, 친구 집도 울진에 있는데요. 부모님 때 피해가 큰 것 같더라고요. 빨리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이슬미님, 방화범은 처벌을 받더라도요. 소실된 산림과 주민들의 터전은 복구하기가 힘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네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모아서 4부에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산불 소식에 네. 걱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뉴스 들었는데 또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30년 산 집이다, 50년 산 집이다 하시는데 정말 눈물 글썽글썽한 거 보고 아이고 어쩌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서울의 4분의 1 면적이 타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도 이렇게 실감이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도 산불 관련 소식이죠?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산불 어쩌다 이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네,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경상북도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큰 피해를 낳으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인명 피해는 일단 없지만 축구장 1만 5천 개 면적이 불에 타면서 수많은 주택과 시설물이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주민 1만 명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산불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정말 큰 규모고요. 지역별로 조금 쪼개서 보자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쪽에는 거센 바람을 탄 불길이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역대 두 번째 큰 피해고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이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국가가 직접 복구를 돕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산불이 난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원인이 명확한 데도 있죠? 있습니다. 예. 바로 강원 강릉 그리고 동해 쪽인데요. 예. 이쪽에서는 방화범이 토치로 불을 질러서 산불이 났어요. 그 왜? 제 말이요.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불이 동해시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한 상황이고요. 또 이 밖에도 다른 지역들에서도 전국적으로 총 8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국적인 규모를 다 합치면 축구장 약 2만 개 규모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소방청 추산으로도 이게 지금 역대 가장 높은 심각한 단계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 단계는 정말 거의 발령이 안 되는데 정말 드문 수준이라고 해요. 이번 산불 왜 이렇게 이거 좀 잡기가 어려운 겁니까? 소방당국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쉽사리 안 잡히네요. 맞아요. 지금은 뭐 다행히 많이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젯밤까지는 진짜 시급하더라고요. 저 정말 뉴스 보고 다급했어.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일단은 퍼지는 속도를 끄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산불 진화에 100대
10대 넘는 헬기 그리고 진화 대원으로는 15,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대요. 근데 이 규모에 비해서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러는 동안에 겨울이잖아요. 공기는 너무 건조하고 바람은 또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후 위기의 이러한 어떤 그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소식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불도 똑같은 일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12월에서 2월 3달 동안 내린 비가 평소에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14%. 네, 그래서 지나치게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도 작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수록 산불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지금 뭐 소방당국 또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활동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뭐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여러 단체에서 이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네, 전국 재해구호협회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월드비전 등의 다양한 단체 홈페이지 그리고 ARS를 통해서 힘을 보태실 수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거 완전 전소될 때까지 좀 관심 기울이고 보도시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행동하는 클래식 음악계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행동하는 클래식 음악계?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을 두고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휘자가 무대 위에서 우리는 정치적 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환희와 연대를 노래하는 이 음악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떠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하기 전에 이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악계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는 건데 이 불문율을 깬 거고요. 이 거장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만났던 관객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발 가져달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합의가 있었군요. 저는 잘 몰랐는데 무대 위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 네, 또 다른 사례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쟁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러시아 출신의 음악가들이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 캐나다의 클래식 공연 기획사 밴쿠버 리사이틀 소사이어티에서도 전쟁 반대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러시아 아티스트의 콘서트도 열지 않겠다. 라면서 입장을 대놓고 밝혔고요. 러시아 아티스트의 콘서트.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에 영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던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로 말로피에프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공연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또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어떤 이제 보이콧을 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 사실 러시아가 이제 강국인데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게 좀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문화계, 뭐 상업계 전부 다. 요즘 문화계까지 여기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들도 옹디처럼 이게 정말 드문 일이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SNS의 발달로 전 세계 뉴스를 일상에서 공유하는 등 지구인의 의식, 이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에 대한 공통적인 의식이 커져서 이런 목소리, 행동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시민들도 네. 지금 뭐 몇천 명 규모가 시위대가 뭐 다 체포가 되고 전쟁을 멈춰라. 맞아요. 이게 푸틴을 비판하는 종류의 이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폭력 진압당해서 붙잡혀가고 좀 이런 상황이라서요. 맞습니다. 러시아 정확히 얘기해서 러시아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도자의 문제죠. 맞아요. 어쩌다 이런 사람이 자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을 이것으로 지정하고 선포했습니다. 네, 복구 작업을 위해서 재난으로 피해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특별 재난 지역, 2번 위험 지역, 3번 주의 지역.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오늘도 선 정답자 뽑아요. 예, 근데 이제 방송 중에 굳이 언급 안 했습니다. 오늘 좀 전해드리는 소식들이 좀 전반적으로 무거워서요. 시작하고 나서 2부 시작하고 나서 추첨 통해서 선정답자 2분에게 선물, 당첨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희애 씨 고생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예예 빰 빰빠바밤빰 뭐라고 발라버려 예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 정답은 1번 특별 재난 지역이었고요. 선정답 5981님 또 이석경님 두 분 선정답자예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정지연님, 김숙님, 0337님, 이신승용님, 소동호님 5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있는 날이죠. 오늘 신유진, 김요한 케이지 모시고 영화 만추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영화 법률의 만남 신유진 김요한 케이지의 무법지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추억이고 집착일 뿐이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김태용 감독의 2011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만추 살펴보겠습니다. 자, 흥 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요한 케이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요한 케이지입니다. 허남몽 평론가님이 안 나오셨네요. 그러게요. 허나운 평론가님이 제가 연락을 들어보니까 이 만추 영화 이 포스터에 키스신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진짜 살다 이런 것까지 진짜. 키스신. 저는 좀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꼭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포스터에 저기 허지웅 씨 그렇죠. 그 인별그램에 이제 포스터를 매고 그렇죠. 이게 찍는데 키스씬을 재현할까봐 알았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프로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굳이 뭐. 네. 자, 허남원 평론가님이 지금 이제 안 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격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못 오실 것 같아요. 쾌차하시고요. 네. 자, 포스터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면 찍을게요. 만추 포스터는 여러분 2주 후에 공개될게요. 또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작가주의야? 근데 웅디 요즘에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모습 참 건강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자전거 나한테는 아니요, 이제 광고요? 알겠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화 만추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게 2011년도 작품이에요. 네. 이렇게 오래됐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2011년 2월 17일 개봉이에요. 네.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여기 써 있네. 11년이 됐네요. 11년. 네. 11년 된 영화죠. 아무튼 네. 뭐가 써 있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저는 이 만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좋은 영화죠. 원작에 이제 일단 그 이만희 감독님의 맞습니다. 진짜 1966년도에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이만희 감독님의 만추가 있고요. 네. 신성일 배우가 나왔었죠. 신성일 배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그 김수용 감독의 만추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속.
아니에요. 이건 김수영 감독님 거는 그냥 만추입니다. 네, 그 80년도 아, 김혜자 배우. 82년도. 김수영 감독의 네네네. 만추가 김기영 감독님이 예, 김기영 감독 헷갈리니까 네, 하나씩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헷갈리잖아. 죄송합니다. 이게 리메이크가 4번이나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네, 3번이 됐단 말이에요. 네. 워낙 좋은 작품이라서. 맞습니다. 김기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목을 특별히 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육체의 약속이라고 맞아요. 해서 네.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 틀만 가져오고 이제 김기영 감독님 원래 이제 스타일이 그러셔가지고 맞아요. 예, 전혀 좀 다른 영화처럼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볼 영화는 가장 최근에 리메이크된 우리 김세영 감독님의 탕웨이 주연의 맞아요. 만추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원작 만추가 네, 못 봐요. 맞아요. 필름이 소실돼가지고. 소실돼서 네. 우리나라에 없죠. 내가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딨나 봤더니 북한에 있대요. 아, 이게 김정일이 워낙에 이제 그 많이 하잖아요. 영화 매니아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본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증언이 있어요. 그 신상옥 감독님이랑 최연희 배우님이 이제 납북됐을 때 네. 당시에 이제 자랑을 했대요. 김정일이 그 나한테 만추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아, 증언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영화 만추가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고 네. 북한에 있다. 이게 웬 말이냐? 아 이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어쨌든 교도소에서 잠시 특별 휴가를 받은 나온 여성의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인 스토리가 네. 그렇죠. 그런데 이만희 감독이 실제로 예전에 뭐 7인의 여포 영화인가 거기서 이제 북한군을 미화했다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수감돼서 보니까 특별 휴가라는 제도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티브로 한 편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만추를 집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진짜 네. 정말 불세출의 정말 천재적인 한국 감독님이시고 그렇죠. 이분 대표적으로 지금 마의 계단이 정말 그 아주 걸출한 작품인데 한국 장르 영화의 어떤 그 대들보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네. 진짜 못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원본 필름 이제 내가 필름이라고 하죠. 네. 원본 필름만 남아 있으면은 네. 영상 자료에서 그거 다 이제 그 복원 작업 해가지고 네. DVD도 내고 블루레이도 내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는 너튜브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게 네. 다 해놓거든요. 네. 맞아요.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마의 계단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꼭 보세요. 진짜 맞아요. 이거는 히치콕도 막힙니다. 울고가 기가 막혀요. 진짜. 놀라운 완성도입니다. 진짜 흑백 영화고 옛날 60년대 영화라고 해서 절대 우습게 보실 영화가 아니고 네. 진짜 그러니까 에이 흑백 영화니까 좀 봐주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좀 더 뭐 약간 좀 허술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네. 어마어마해요. 아 저도 대단한 그러면은 작품이니까. 요 마의 계단을 보고 리뷰를 좀 저희 인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한번 네. 기회 되시면은 지금 뭐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마의 계단 정도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자 김태형 감독의 만추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중국에서 꽤 인기를 끌어놓은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 개봉 당시에는 그 현빈 씨가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최고의 인기를 딱 이제 누렸을 직후라서 이거 흥행도 상당히 노려봤는데 의외로 흥행은 총 84만에 그쳤거든요. 아 여기 맞다 현빈 씨 나오지. 네네. 그래서 나 탕웨이 씨만 생각하고 있었어. 역시 맞다 현빈 씨 나온다. 역시 어. 그랬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아 예. 야, 이 당대에는 1위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개봉한 총 한국 영화 수입의 1위. 총 110억 원. 네. 지금까지 역대 2위라고 해요. 네. 진짜. 중국도 원래 이 멜로보다는 예. 액션이나 코미디 장르가 좀 인기가 있고 그리고 외국어 영화는 좀 주류가 되기 힘든 시장인데 아 물론이겠죠. 예, 한류를 타고 온 현빈과 또 중국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탕웨이가. 그러니까 이게 멜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죠. 새삼스럽지만 정말 태용이 형 늘 부러워요. 지난번에 우리 정말- 가족의 탕생 할 때도 나는 진짜 사석에서 이렇게 볼 때도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상해이 우리 선생님과 결혼하신 이후에는 네. 뭔가 이렇게 참 어디가 이렇게 남다를까 우리 이렇게 손도 잡으면 이렇게 좀 쓰다듬어 보고 우리 김태용 네. 형을 자 그렇습니다. 기를 좀 받아야지. 이 김태용 감독님이 다시 이거를 이제 감독으로 이제 낙점이 되셨을 때 예. 다시 집필하셨는데 여배우를 딱 탕웨이의 염두에 두시고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러겠지. 네, 그냥 그러겠지. 탕웨이다 여배우는 탕웨이다라고 하고 쭉 집필하셨다고 해요. 자, 이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애절한 멜로 영화인데 자,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영화의 맞춤 한 줄 평을 했는데요. 영화의 맞춤 한 줄 평? 이 영화에서는 이제 시간이 제한이 지난 영화랑은 좀 달랐는데, 네, 저는 이 시간에 맞춰서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72시간.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72시간. 네. 이 영화 속 이제 그 탕웨이에게 허락된 72시간이죠. 72시간이죠. 네. 그렇군요. 외출. 김연한 키즈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그 우연히 빚어낸 찰나의 사랑을 담은 안개가 뿌려진 촉촉한 영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멜로 영화 잘 안 보시지 않나요? 가끔 이제 배우에 따라서 보게 되는데, 예. 네, 이 영화는 자꾸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탕웨이와 이렇게, 예, 그래서 좀 미뤄두고 있다가, 예, 부러워서. 네, 배가 아파서. 배 아파서.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볼 수 없었는데, 네, 막상 보니까 영화는 너무 좋아요. 그럼요. 네, 영화 너무 좋았고 여운도 좀 있었고, 네. 예. 또 김태형 감독님이 좀 잘하시는 게 드라마틱하게 좀 기반 깔고 나서 약간 미묘한 로맨스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두드러진 영화가 아니었는가. 김태형 감독 진짜 연출도 워낙에 잘하고 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이게 그 선량하고 좋아가지고. 네. 참 복이 많다.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가 비판할 점이 없어.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할 점이 없어 이 사람은. 완벽하다. 그냥 부럽다. 그 김태용 감독님이 이제 탕웨이와의 결혼 소식 이후에 세상을 구한 남자로 또 등극을 하시면서 전생에 그분의 매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네티즌들이 많이 찾았어요. 생각보다 키도 엄청 크더라. 손도 엄청 길다. 이러고.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진짜 정말 천상 사람이야.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 따뜻함이 묻어난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오늘 김태형 감독의 만추 줄거리 안 알아볼 수 없죠?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이고 7년을 복역 중이던 애나는 어머니의 부고로 인해 3일간의 짧은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버스에서 남자 훈을 만나게 된다. 버스비가 없던 그는 돈을 빌려준 애나에게 자신의 소중한 시계를 담보로 건네고 버스에서 내려 건넨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애나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해도 세월만큼 자기 존재는 밀려나 있다. 침묵의 일상이던 감옥 생활을 수년 동안 했던 애나에게 가족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익숙치 않다. 애나는 막힌 귓볼에 피어싱을 뚫으며 얼굴을 찌푸리고 7년 만에 새 옷을 입어본다. 그러나 곧 그 평온을 깨는 건 수감번호와 위치를 보고받는 전화벨. 쇼윈도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자 혐오감이 밀려온다. 우연히 만난 훈과 방으로 들어가지만 금세 훈을 밀어내고 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저 같이 시간을 갖자고만 한다. 그날 밤 문 닫은 시장 건물에서 애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훈에게 자기 이야기를 중국어로 털어놓고 훈은 단 2마디의 중국어로 번갈아가며 답한다. 그리고 애나 엄마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훈은 애나를 버렸던 과거의 남자를 만나게 되고 한 차례 해프닝을 벌이게 된다. 이제 애나에게 남은 시간은 점차 째깍째깍 줄어만 가고 두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되는데 과연 둘은 어떻게 될까? 스며들죠? 네. 뭔가 스며듭니다. 이런 그 멜로 이야기에도 재능이 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탕웨이 씨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그런 영화가 네. 아닌가 싶고 이게 원작도 이제 문정숙 씨 배우, 네. 문정숙 배우, 네. 김수영 감독님에서는 이제 김혜자 선생님, 네. 그리고 김기현 감독의 육체 약속에서는 김지미 배우, 당대 네. 이제 최고의 이정길 여배우. 배우, 김진희 배우. 네.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의 탕웨이, 당대 최고의 어떤 여배우들이 이 만추에서의 그 여자 주인공 역할을 네. 늘 연기를 했었는데 탕웨이 씨도 여기서 너무 좀 탁월하게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영화 러닝타임이 115분입니다. 네. 115분인데 영화 시작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 네. 현빈이랑 탕웨이가 통성명을 해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대에 대해서 가끔은 덜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연애 초기가 너무 들뜨고 아름답잖아요. 그거는 상대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덜 알수록 초반엔 즐겁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랑할수록 통성명을 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모든 걸 나중에 드세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드세요.
통성명 안 하면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그 사람.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영화의 묘미가 있는데. 아, 묘미가 있다. 네, 저는 이 현빈이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신이 이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뭐 이름을 물어본다거나 하면은 이 여성이 또 자신은 뭐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식당으로 들어간 뒤에 식당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 식당 오늘 내 아내의 생일이라서 예약을 했는데 내 아내가 예약을 직접 했다. 그러니까 웨이터가 물어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약을 안 했잖아요. 예약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오늘 예약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애나 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알아요. 직접 이 여성으로부터 듣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확한 통성명도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라고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 남자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디선가 쫓기는 남자. 그리고 좀 뭔가 한편으로는 불량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외모 이런 것 때문에 경계할 수 있는데 여성이라면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이름을 말하게 하면서 한 걸음씩 차분차분 들어가는. 이미 경계했으면 갇히지도 않습니다. 현빈에게 불량한 얼굴이다. 아니 이제 그 영화에서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많이 연출을 했죠. 진짜 네. 불량한 얼굴 안 보셨구만. 아니 분위기를 현빈이 아무리 분장을 해봤자 현빈이에요. 진짜 불량한 얼굴을 안 봐서 이 영화에서는 검은 칠한다고 현빈이 불량해지나? 아니 여기서 현빈 씨는 호스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 여성의 마음을 호스트였지, 맞지? 여성의 마음을 얻는 남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생길 수는 없어요. 얼굴이 무섭게 생길 수는 없어요. 여성의 마음을 얻는데 혹시 이제 경계할 수 있을 그런 여성들에게 수상한 남자. 네, 그렇죠. 좀 알 수 없는 남자다 이런 마음이 들까봐. 그러니까 이제 원작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플롯이 딱 있죠. 그 죄수 여죄수가 그렇죠. 이제 휴가를 나왔고 3일짜리 사흘간의 휴가를 받아서 나왔고 그 와중에 만나는 남자는 이제 좀 쫓기고 있는 남자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죠. 범죄자. 그렇죠. 여기서는 호스트군요. 예,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 범죄자라기보다는 그 어떤 조직의 그 보스의 아내를 좀 같이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다 보니 그 조직의 두목이 현빈을 좀 쫓고 싶어하는 쫓고 그쪽 상대랑 불륜을 해가지고 그런 제가 친분이라고 말했네요. 친분 맞죠? 아주 강렬한 친분. 네. 왜냐면 현빈이 둘이 뭐 했냐고 나중에 물어봐요. 내 아내랑 뭐 했어? 참을 수 없어. 도대체 뭐 했어? 현빈이 그래요. 현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두목. 두목이 물어보죠. 현빈이 그럽니다. We just talk.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친분만 이렇게 We just talk. 얘기만 했는데 참. 네. 애초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아니라 중국 감독이 거론됐다고 하네요. 네, 이게 원래는 중국 감독한테 연출 맡길 예정이었고요. 애초에 보시면은 한국, 홍콩, 중국, 미국의 공동 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에서 공동 출자해서 만든 영화라서 또 영어, 한국어, 북경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대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별로 없죠. 막 혼란스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중국 감독한테 연출 맡길 예정이었는데 일이 좀 틀어졌대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한테 넘어왔고. 영화가 또 잘 된 바탕 아까 전에 뭐 현빈의 공도 컸고 그리고 타웨이도 염두하면서 캐스팅을 하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현빈의 인기가 상당히 영화의 흥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영화 만추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극중의 현빈은요 2011년 영화 만추 이전에 이 드라마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배우 하지원 씨와 함께 출연해서 반짝이 추리닝 패션을 선도했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내 이름은 김삼순 2번 시크릿 가든 3번 사랑의 불시착 야 아쉽다. 다 명작이에요. 다. 힌트.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게 맞다. 여기 길라임이었지. 그럼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현빈 씨가 김주원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애청자였거든요. 이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길라임이었지.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상현의 Here I Am 그리고 현빈의 그 남자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태형 감독의 2011년도 작품 영화 만추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퀴즈로 그 정답. 그냥 이렇게 시크릿 가든. 지금 뭐 다 보내셨어요 이제. 네. 아이고 많이들 이 드라마 기억하고 좋아하셔가지고. 네, 네. 그럼요. 저는 정말 아직도 가슴 설렙니다. 엄청 보내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은 나는데 네. 이 계속 이게 문자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거품 키스 해가지고 변호사님한테 거품 키스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때 당시에는 다들 그냥 카푸치노 시켰어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무조건 커피는 카푸치노다. 그러니까 이제 극 중에서 길라 MC가 카푸치노를 딱 마십니다. 카푸치노를 마시면 거품이 많기 때문에 입술에 살짝 거품이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까칠한 우리 그 현빈 씨, 김주원이 길라 MC 입에 뭐 묻었어요? 더럽게 그게 뭐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닦아주겠다면서 입술로. 키스로 그 거품을 닦아주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금고 몇 년형이죠? 현빈이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군요. 이거 보호 검사해 봤나요?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아우 바로 그냥 무죄방면. 무기징역으로 결혼해야죠. 아 무기징역 결혼한다고요? 바로 무기징역이고 결혼으로 그냥. 그런가요? 네 이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무죄잖아요. 나 왜 그런 기억이 전혀 없지? 거품 키스 그런 적이 지우신 있었나?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우신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패러디가 지웠나? 엄청 유행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때 정말 카푸치노는 아마 전 국민 여성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다 시켜보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어떻게 거품을 묻혀 예쁘게 묻히는지까지. 이게 말이 돼? 뭐 그 당시에 밈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밈으로 돌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남의 입에 묻은 걸 네. 입으로 닦으려고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경찰이 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결혼해야 돼요. 철컹. 경찰이 옵니다. 네. 자 오늘 김태형 감독의 만추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영화 속 원픽 장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한 이 공백이 많은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애나가 그 문을 닫은 어두운 수산시장 안에서 자기 얘기를 털어놔요. 근데 이제 뭐 북경어로 하니까 그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은 훈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 자기가 아는 중국어가 하오랑 화이다. 그래서 그거 두 개로만 대답을 해요. 화이가 뭐지? 화이가 이제 나쁘다. 네, 나쁘다. 네, 하오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통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이라는 그 가정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도 하나 있는데 식탁을 앞에 두고 어머니 북을 듣고 이제 그 장례식장 이후에 식탁을 앞에 두고서 훈이 애나랑 결혼하겠다고 예전 남자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진짜 전 잠깐 상상해봤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진짜 출신도 진짜 괜찮고 편안한 상태에서 같이 살게 되면 어떨까? 이거 환경이 지금과 좀 다를 때. 그렇죠. 탕혜와 현빈이. 네, 어쩌면이라는 이 가정이 진짜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이렇게 이 장면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번부터 이제 그 법률 쟁점과 원픽 장면을 좀 연결하다 보니까 그러시고 계시죠. 예. 네,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의미도 있어요. 이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는 딸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자마자 계속 종이접기로 어머니한테 배운 종이접기로 꽃다발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에도 어머니께도 그걸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품을 소각할 때 그 꽃다발까지 이제 같이 소각을 하죠. 이 법률 쟁점은 요 관련해서 소각을 할 때 실화 내가 의도적으로 부르는 건 아니지만 산불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실화죄에 관련해서 제가 좀 법률 쪽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건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명대사도 한번 좀 살펴보고 차에 들어가 봅시다. 명대사 김혁 케이지. 저는 그 진짜 많이 좀 와닿았던 대사가
그 훈이 긁지 마요. 그럼 더 나빠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좀 있다가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넉살 좋은 그 작업 멘트 같은데 자기가 좀 자기 삶도 자기가 바라지 않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훈이란 남자가 지골로니까 자기가 바라지 않던 삶으로 떠밀린 그 남자의 약간 좀 자주 섞인 말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번 더 재회를 해서 애나랑 그제서 이제 통성명을 서로 한 번씩 합니다. 제대로. 만나서 반가워요. 난 훈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난 애나예요. 그리고 난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서 식당을 하려고요. 당신은요? 이랬더니 애나가 난 휴가 중이에요. 중국에서 왔는데 돌아가요. 거기서 헤어살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형태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그 대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장면이 굉장히 좀 판타지한 느낌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놀이동산에 갑니다.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 놀이동산이 폐쇄되는 중이 철거 중인 놀이동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이서 범퍼카를 타고 범퍼카를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범퍼카가 또 하나의 극장, 그 바깥 세상이 약간 하나의 극장처럼 보이면서 두 남녀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고 더빙하듯이 현빈이 대사를 입혀요. 처음엔 현빈이 혼자 했는데 그걸 애나가 도와주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약간 영상미가 영화 속 영화처럼 보여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긁지 마요. 그럼 더 나빠져요. 이런 대사가 있군요. 씻어요. 뭐 이런 건 없나요? 약간 보면 진짜 프랑스 영화 감성이 곳곳에서 좀 묻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배경도 좀 그 네. 낯선 배경이지 않습니까? 네, 시애틀이라는 미국 도시인데 워싱턴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 시애틀이 사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 가지 영화랑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배트맨에서 고담 씨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잖아요. 보통 이제 근데 뉴욕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죠. 시애틀도 많이 등장을 하죠. 맞아요. 근데 시애틀이 이 영화에서는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부터 톰 행크스.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예. 그 연수자 관람불가를 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도 나왔고요. 또 명작 중에 리버 피닉스가 나왔던 아이다호. 너무 좋아. 네. 그런데 또 항상 시애틀이 쓰이는 영화들은 흐린 날씨를 위한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산드라 블록이 나왔던 언포기버블이라고 있는데 그 수감됐던 여성이 출소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도시 질감이 너무 차가워요. 맞아요. 언포기버블 보면은 진짜 차요. 네, 회색에, 잿빛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좋은 거고 그리고 의외로 형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찍어요. 뭐 옛날에 에밀리오 에스테베즈의 잠복근무 아시죠?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또 명작이죠. 스릴러, 요람을 흔드는 손. 찰리신 형이죠. 찰리신 형. 그렇죠. 찰리신 에스테베즈. 네, 그런 배우들이 이제 연기했던 영화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애틀에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요람을 흔드는 손도 여기서 찍었군요. 네, 여기서 찍었어요. 무서운데.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제가 느껴졌는데 그 시애틀 메리너즈라는 그 메이저리그 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인 야구 선수 이치로가 엄청나게 맹활약하던 때가 2010년대인데. 이치로가 이쪽 소속이었어요? 그렇죠. 네, 시애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도 보시면은 동양인 두 배우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10년 후에는 인종차별 시위가 시애틀에서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격렬하게 뒤바뀌고 있다. 이걸 제가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고요. 그리고 시애틀이 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시면은 그 따뜻한 필터, 웜톤이라고 하죠. 따뜻한 톤 필터가 이제 약간 뭐랄까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열 이런 것들이 필터를 씌우고 또 부감슛이라고 위에서 아래를 찍는 숏을 볼 때 안개 CG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영상미를 완성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미국 지리를 잘 알아요. 맨날 놀라요. 맨날 돌아다녀. 유명한 도시는 다 가본 거예요? 네. 야, 맨날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시애틀.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냥 되게 침잠하는 듯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인데 그 덕투어라고 수륙양용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몰라. 그 이제 영화 보시면 영화에서 덕투어 버스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영화 잘 안 봐요. 네. 왜 자꾸 우리 코너에서 멜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알아요, 저는. 왜 자꾸 멜로 하면 하기 싫다고. 특집입니다. 현빈 씨 특집. 지난번에 손예진 씨 하셨으니까. 컨그레츄레이션 해야죠. 깝깝합니다 진짜. 컨그레츄레이션. 이 시간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버스 투어가 뭐 강하고 호수 있는 미국 주요 도시에는 흔하게 있는데 하여튼 뭐 보스턴에도 있습니다. 덕투어라고. 근데 거기 앉으면 가이드가 꽉꽉 외치라고 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덕투어구나. 네, 그래서 덕투어예요. 오리처럼 물도 뛰어 물도 들어가고 위에도 수륙양용이니까 오리처럼.
근데 영화 자체는 너무나 조용하고 느긋한데 데이트를 하는 방식이 되게 천진하고 또 뻔뻔하잖아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산스럽고 뭐 이런 데이트를 합니다. 대사도 없고 둘이 네. 성격은 막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좀 네. 처해 있는 상황도 네. 사실 그런데 네. 희한하게 노는 방식은 좀 시끄럽게 논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 남자한테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본인이 하는 일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하루 그러면 같이 있으려면 얼마예요? 이러면서 하루를 맡긴다 하면서 이 여성은 원래 시애틀에서 살았던 여성인데 남자가 직업 남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이 남성은 시애틀을 잘 모르면서도 예. 나 시애틀 잘한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이드가 되면서 이 시애틀을 여행하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리버스 타고 그리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 대사가 정말 이 김태형 감독님 대사가 참 멋지다라고 생각한 게 이 여성도 이제 지독하게 7년 동안 뭐 교도소에서 외롭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순간에는 약간 이 남성한테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텔로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다가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딱 밀칩니다. 그때 남자가 그 상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만족하지 못한 손님은 처음이니까 오늘 할인해 줄게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성격이 참. 왜 그러는 거죠? 김태형 감독님의 저는 굉장히 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어색하고 그 이상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재치 있게 할인해 줄게요. 그래서 네. 편하게 이 여성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 여성이 뭔가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으면서 편하게 나랑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름도 직접 물어보지 않고. 예. 영화 그리고, 후반부에 엄청나게 긴 키스씬이 등장을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이렇게 길어도 되나? 2분 27초. 2분 27초. 2분 27초. 한국 영화 역사상 최장 시간 키스씬. 이 키스와 거품 키스를 비교한다면? 이 키스씬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한국 영화 역사상 남을 키스씬이에요. 그래요? 네. 이 키스씬을 길라임이 처지네요 그러면. 이 키스씬을 찍고 탕웨이 씨가 거의 기절했다고. 정말요? 이게 현장에서 키스씬을 결정을 했대요. 남편 앞에서 찍을다 보니까 이게 정신 빠져가지고 너무 기빨려가지고 그건 쓰러지게 하니까요. 아니고 이 영화는 2010년도에 찍었고 결혼 자체는 2014년도에 합니다. 네. 그 전에 있었지. 그런데 어쨌든 이 원래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불꽃 같은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예. 짧게 만났지만 서로 마음을 열고 불꽃같이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과연 배드신으로 갈까 키스신으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드신보다는 키스신으로 가자라고 해서 키스신으로 현장에서 결정했는데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표현이 아름답다. 네, 그게 키스신이지만 정말 마음을 다 줬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키스신이 2분 27초인데 1분처럼 지나갑니다. 아니 1초처럼. 뭔가 오늘 김영희 기자 나 계속 한숨 마시고 있어. 너무 길었어요 키스씬이. 너무 길었고요. 저는 현빈 씨를 사실은 저도 시크릿 가든 때문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영화를 극장 가서 봤거든요. 네, 저는 84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에 현빈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을 잊어달라. 이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캐릭터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볼 때 아주 멋진 김주원이 아니었지만 현빈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제 호스트로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72시간이면 내 목숨을 내놓기도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감정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어때요? 이 김태형 감독이 이 영화는 탕웨이가 해야 된다. 라고 이게 탕웨이를 고집했던 이유가 이 영화 속 보면 이렇게 표현이 그러니까 설득이 잘 되나요? 확실히 잘 보이나요? 이 영화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해야 돼요. 네, 정말 이 당대 최고의 여배우를 보면서 우리가 와 하는 탄성이 나고 그 많은 대사가 없어도 그 표현만으로도. 그런데 이 탕웨이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새끼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새끼 걸작이지. 걸작이지 걸작. 지난 영화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표현을 빼는 것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이 탕웨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새끼. 새끼 좋지. 우리 탕웨이 씨 이야기 나온 김에 탕웨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배우 흥신소 준비해봤습니다. 배우 흥신소. 네.
이 영화에서 탕웨이가 대사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목소리가 엄청 좋습니다. 네, 엄청 좋고 나이는 79년생. 중국 절강성의 항저우시 출신이고요. 항저우. 근데 홍콩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시민권 받은 스토리가 좀 재밌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2000년에 중앙 희극학원 감독과를 졸업하는데 여기가 정말 명문입니다. 공리하고 장쯔이가 여기 출신이고요. 헐, 대박. 그리고 미인 대회죠. 미스 월드 베이징에서 5위를 합니다. 선배가 공리장쯔이야. 심지어. 네. 그리고서 이제 TV 드라마랑 연극 무대를 오르다가 이양 감독의 지금 말씀하신 3개 오디션에서 만대 1의 확률로 선택을 받습니다. 만대 1. 예.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만 아카데미상, 금마상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최우수 신인상을 획득을 하고 나서 이 영화 자체가 중국 정부 간부의 생명을 노리는 스파이역으로 나왔고 맞아요. 일본군과의 금지된 사랑을 하게 된 묘사 때문에 2008년부터 그녀가 출연했던 모든 CF가 중국 내에서 방영 금지됩니다. 근데 배우로서는 너무 잘한 선택이지.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영국으로 잠깐 가서 유학생활을 좀 하다가요.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2008년에 같은 해에 홍콩 시민권을 받는데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홍콩 행정부가 우수 인재 영입을 이유로 줬는데요. 지금 작금의 그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생각하면 은근 납득이 되는 대목이고요. 2011년에는 또 중국 영화로 또 다시 복귀를 해서 예. 여러 가지 장면을 또 연기를 하는데 네. 또 출연 장면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중화권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화장품 있을 거예요. 그 화장품 광고에 기용되면서 복귀를 하고요. 그럼 여전히 중국 정부랑 별로 안 친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작품을 해요. 뭐 시절이나 황금시대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전성기를 다시 맺긴 했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묶여있는 꼬여있는 그 매듭은 아직 완전히 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탕웨이 나오는 영화 중에 크로싱 해넷이라고 만추랑 같은 해에 나왔거든요. 예. 그 홍콩 과거에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장하구가 나왔던 영화인데 장하구 하면 연인이지. 그렇죠. 탕웨이는요 러브 코미디를 할 때 가장 빛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로맨틱 코미디를 할 때 너무 예뻐요. 그래서 크로싱 해넷 팬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크로싱 해넷 이거 좀 못 봤는데 멜로인가요? 로맨틱 코미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웅디 취향 좀 아니죠? 안 보는데. 하지만 장하구가 나온 연인은 최고였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크로싱 해넷까지는. 네,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 우리 현빈님 난 콩그레츄레이션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 네, 30일날 우리 또 드디어. 손예진님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결혼하시는데 저희 이제 현빈님이 진짜 왕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빈님 나온 옛날 그 전 대통령님도 되게 그러니까요. 광팬이었다고. 그렇죠. 예, 본인 별명이 길라임이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거는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죠. 현빈 씨. 게다가 또 현빈 씨가 2011년 3월 7일에 예. 만 28세로 최고령의 나이로 해병대 입소합니다. 야. 전에. 예. 예. 2011년. 예. 2011년에. 예. 야, 해병대라뇨. 정말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놀랬죠. 역시 우리 현빈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해병대도 현빈이 가면은 훨씬 다르다. 훌륭한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동생도 갔어. 와, 훌륭하시네요. 뭐야 갑자기. 훌륭하시다. 아니 연예인 분이고 하니까 좀 나이가 최고령이고 하니까 훈련이 빡셀 텐데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더 생각. 많은 나이에도 갑니다. 아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비해서. 최고령. 알았어요. 해병대 역사상. 알았어요. 해병대 역사상. 알았어. 아이고, 되게 좋아하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4년도 아일랜드 강국으로 나왔을 때부터 계속 팬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현빈 씨가 나왔어요. 네, 이나영 씨를 돌봐주는 역할로 나왔죠. 아일랜드 좋은데. 엄청 좋았죠. 근데 진짜. 현빈 씨의 기억이 없지? 저는 사실은 이 만추를 보면서 아일랜드 드라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인종욱 작가의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거기도 이제 불쌍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막 더 어쩔 줄 몰라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이고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현빈 씨도 이제 이 영화 우리 만추에서도 좀 쫓기고 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 우리 또 탕웨이 또 딱한 상황에서 더 이렇게 짠한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이 여자를 한번 웃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표현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1분 남았어요. 네, 1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산림보험법, 산림보험법상 고의로 불을 낼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처벌 셉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 유품 소각하는 거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런 유품 소각했을 경우 실수로 불을 낼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수로 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데 작년에 이렇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낸 경우 CCTV를 조사해서
89%의 검거율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잡히는 거야. 네, 이게 나의 실수지만 이번에 울진 지금 화재 산불로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인 것 같다. 도로에서부터 발화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뭐 어디 길에서 피운 거예요? 아니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던졌는데 그때 지나간 차량 세대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이거 집중 단속해야 돼요. 네, 그래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안 그래도 하는군요. 네, 차에서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엄청 버리거든요. 네, 이거 진짜 좀 단속 좀 해야 돼요. 사실 그냥 안 하거든 이거. 실수라는 이름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이거 작년에 그래서 89%의 검거율이고 또한 실형을 받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실수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유품 소각하는 장면 하나를 가지고 이런 사례를 가져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심각한 산불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품 소각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유품 소각을 산소에 가서 직접 하실 수가 없고요. 별도로 알아보셔야 돼요. 위험하니까 산불 낼 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형 감독의 2011년도 작품 영화 만추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은 2번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성표란에 올려놓을게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님, 김유한 퀴즈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겪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186님, 울진의 산불로요. 저희 부모님께서 40년간 살고 계셨던 집이 한순간에 불에 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금 체육관에 지내고 계시는데요. 집도 집인데 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 추억이 깃들어 있는 앨범이 모두 불에 타서 그게 더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부모님 그리고 많은 이재민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불이 너무 크게 또 오래 화재가 안 잡히고 있어가지고 이재민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허지웅 씨 청취자분도 그 중에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4186님 말고도 또 몇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게시판 보니까. 자, 4186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부모님께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말 좀 전해주십시오. 조만간 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역으로 좀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또 지원 계획도 발표가 될 걸로 보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주시라고 말씀 좀 꼭 좀 전해주십시오. 4716님, 오후에 길을 걷다가 가시나무 같기만 했던 잔가지들의 초록 눈이 달린 걸 보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일상 속에서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장미꽃 가지에 달린 가시를 뜯어서 코에 얹어주고 콧볼 쏘갔다고 서로 웃었는데 지금은 애틋한 추억이 됐네요. 가슴 뭉클한 추억을 보듬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쁜 글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고등학생 때까지 했었는데 장미꽃 가지 코에 침 발라서 붙여가지고 콧볼 쏘라고 하는, 이거 남들은 아이 때까지 하는 거였구나. 나는 고등학생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모양인가. 아무튼 4716님 예쁜 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미아님 그리고 유경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어요.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오겠습니다. 6312님이 청해 주신 마야의 나를 외치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6312님이요 노래 청해 주시면서 사연도 같이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무척 우울했어요. 별거 아닌 일로 남편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눈물이 나는 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의 맥락을 모르니까 제가 남편분을 비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있고 내 자신이 초라해질 만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희한하게 자꾸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자꾸 그 말을 다시 떠올리고 가만히 있을 때 또 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회귀하죠. 있는 힘껏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그러면은 이 남편과 동생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초라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불행한 마음으로부터 좀 벗어나셔가지고 있었던 일을 너무 반복해서 계속해서 회귀해서 그 사건 그 상황을 떠올리고 그 말을 떠올리고 해서 있는 힘껏 불행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 생각하셔야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정희님, 옹디 여기는 엄마가 하는 육아를 만드는 작은 가게인데요. 요즘 갑자기 주문이 밀려서요.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사가 안 돼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바쁨이라 그런지 콧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허지웅 쇼 들으면서 더 흥겹게 일하려고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명절은 끝난 지 좀 됐는데 계속 바쁘신 걸 보면은 이게 입소문이 났네. 이 집이 전에는 안 돼서 이제 고생이 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제 밀려서 계속 바쁘신 거잖아요. 이 입소문 난 거지 뭐. 앞으로는 계속 바쁠 일밖에 없을 겁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동안에도 허지웅 쇼들 함께 해주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김순옥님, 웅디 내일 아침에 진급 발표가 있는데 지금 너무 초조하고 떨리네요. 오늘 돼지 꿈을 꿨는데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웅디가 응원해주면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진급 발표.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튼 뭐 과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만세! 꼭 진급하십시오. 김순옥님 꼭 진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꼭 진급하셔야 되는데. 진급하고 글도 남겨주세요. 0934님이 청해주신 토토의 레아, 또 2712님이 청해주신 유럽의 캐리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맛맛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내일은 쌈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엔딩송 박미경님이에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첫 딸을 낳은 날입니다. 엄마들은 출산한 날이 되면은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저도 허리가 뻐근해서 힘든 월요일이었어요. 아침에는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딸의 문자를 받고 괜히 마음이 찡했네요. 딸에게 언제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현의 내 거 중에 최고 들려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자,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